안녕하세요. 함께하면 꿀잠을 잘 수 있는 제이 원장입니다. 이 잠을 잘 자야 건강해진다.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잠을 잘 자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질환도 예방이 되고 심혈관 합병증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당뇨도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요, 이러한 질환들과 수면과의 관계는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자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당뇨나 심혈관 질환도 예방을 하고 치매도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랑 야근, 스트레스, 스마트폰 등으로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침대에서는 이 긴 시간을 누워 있었는데 이 아침에는 일어날 때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일어나기 힘들고 잠은 쏟아지고 이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루 이틀 잠을 잘 못 잤다 이런 건 괜찮지만 이 수면 부족이 만성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 건강에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초래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면역력 저하입니다. 이 미국 UCLA 대학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 수면 박탈을 합니다. 수면 박탈이 뭐냐면 이 8시간 수면을 자야 하는 사람인데 이걸 4시간밖에 못 자게 하고 또 어떤 그룹은 이제 6시간밖에 못 자게 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수면을 못 자게 만든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 IL6 이건 뭐냐면 염증성 사이토카인인데요. 이것이 낮에는 농도가 올라가고 야간에는 농도가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수면 박탈을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야간에도 이것의 농도가 자꾸 상승하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NK셀, 뉴트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것까지 연구가 됐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염증은 올라가고 면역세포들은 기능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이 수면 시간이 짧아지니까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일대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연구도 있고요. 이 인위적인 면역 반응이죠. 백신인데 이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들은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그 다음에 A형, B형 간염 백신을 맞았을 때 이 접종하고 나서 이 항체 형성이 더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잠을 잘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연구가 다 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신경퇴행성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대표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이런 병들이 있죠. 우리 뇌는요, 이 수면 중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란 것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노폐물을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뇌는 약간 연두부처럼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랑말랑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 주변으로 물주머니가 쌓여져 있거든요. 이걸 이제 뇌척수액이라고 하는데 이 물주머니인 뇌척수액과 연두부인 우리 뇌 사이에 물질 교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 교환을 통해서 이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폐물이나 독성 단백질들이 뇌에서 이제 제거가 되게 되는데요. 이 수면 부족이나 수면 질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글림프 시스템의 기능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베타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우리 뇌에 있는 뉴런 신경세포에 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경세포는 전기가 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단백질들이 끼면은 전기가 잘 안 통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가 잘 흘러야 되는데 전기가 잘 안 통해서 깜빡깜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독성 단백질들이 끼게 되면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면질이 떨어지거나 잠을 못 자면 신경퇴행성 질환, 치매의 위험이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세 번째는 수면이 부족하면 당뇨 위험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코호트 연구나 메타 분석에서도 이미 밝혀진 건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첫 번째로 먼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증가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뭡니까? 당뇨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코티솔 또는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호르몬들은 어떤 때 분비가 되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누구랑 싸우거나 이럴 때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싸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팔다리도 움직여야 되고 힘도 막 줘야 되고 하니까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호르몬들이. 그 다음엔 뭐냐면요, 염증 및 스트레스 반응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CRP, 이거는 염증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는 지표인데요. 이 CRP 단백질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IL6 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이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이런 염증성 물질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췌장에 있는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 인슐린이 잘 안 나오겠죠. 당연히 당뇨가 쉽게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른 당뇨다. 그런데 내가 식습관은 좋다. 그러면 뭘 또 의심해야 되면 수면 부족이 있지는 않나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식욕이 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가 밥 먹었을 때 포만감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렙틴이 잘 나와줘야 우리가 쉽게 포만감을 느끼고 덜 먹게 되겠죠. 근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렙틴이 잘 안 나옵니다. 당연히 식욕이 촉진되겠죠. 그다음 반대로 작용하는 호르몬이 뭐냐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렙틴이랑 반대로 식욕을 자극을 해요. 근데 잠을 못 자면 이 그렐린은 또 농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식욕을 억제하는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은 덜 나오고 식욕을 촉진하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은 잘 나오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식욕이 폭발을 하겠죠. 그러면 잠을 잘 못 자니까 코티솔이랑 아드레날린 같은 호르몬이 나와서 인슐린정을 올리고 혈당을 올리더라. 그리고 염증 반응이 촉진되면서 베타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더라. 거기에 식욕도 증가하더라.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당뇨가 안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당뇨 유병률이 올라가더라.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수면 시간과 당뇨의 관계는 U자형 커브를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적정 수면 시간이 7,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당뇨 위험이 증가해요. 이런 연관관계들로 인해서 당뇨 유병률이 증가하는데 수면 시간이 오히려 9시간 이렇게 늘어나도 당뇨 위험은 증가합니다. 물론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수면 시간이 9시간이 긴 경우는 어떤 대사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정도로 수면 시간이 길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기저질환 또는 대사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뇨 유병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역력도 올리고 치매도 예방을 하고 당뇨도 좋아지려면 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각 개인의 생활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 맞는 수면 방법을 찾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맞는 방법을 상황에 맞게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조금씩 바꿔보시면 됩니다. 먼저 나는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다. 이런 경우는요. 일단 물리적으로 시간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어나는 시간을 늦추기는 좀 어렵죠. 출근이나 아니면 통학 시간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맞춰 바꾸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첫 번째, 자는 시간을 당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야근도 많아. 퇴근 시간 때문에 도저히 자는 시간을 당길 수가 없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라면 두 번째 방법은 낮잠 시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낮잠 시간은 한 30분에서 60분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한데요. 이 정도만 수면을 취해도 밤잠에 몇 시간 정도 잔 수면 못지않게 깨어난 상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낮잠을 많이 자는 지역 사람들이 기대 수명이 높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야 되는데 낮잠 시간이 1시간 이상, 1시간 반 이상 너무 길어지면 그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럴 경우에는 밤에 자는 수면 패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적정한 낮잠 시간은 30분에서 60분 이 정도로 제한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나는 낮잠도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수면 메이크업을 해주는 겁니다. 수면을 보충해준다는 날이죠. 쉬는 날이나 주말에 수면을 보충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쉬는 날이라고 내가 평소에 6시에 일어나는데 6시간 수면을 보충하겠다고 늦게까지 12시에 일어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수면 사이클이 깨져버려요. 수면을 보충해주는 게 아니라 수면 사이클만 깨트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는 시간을 당겨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12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면 내가 주말이야 또는 쉬는 날이어서 수면 보충을 해줘야 되겠어. 그러면 자는 시간을 9시 또는 8시 이렇게 당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3시간, 4시간 수면을 보충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나는 잠은 7시간에서 8시간을 충분히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올빼미형 인간인가? 아침형 인간인가? 이걸 이제 고민하게 되죠. 나는 그래서 올빼미형 인간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잠을 자주 자도 피곤한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올빼미형 인간이라고 해서 내가 당장 출근 시간을 늦추고 대신 야근할게요. 이럴 수는 없고 또 내가 학교 가는 시간을 늦춰서 대신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나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최적화된 수면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수면 그래프예요. 우리가 이제 잠을 자면은 일정한 패턴으로 쭉 잠을 자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 잠에 들기 시작하면 각성도 우리가 이제 깨어있는 정도죠. 이 각성도가 점점 내려갑니다. 점점 내려가면서 깊은 수면인 넌렘 수면 단계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각성도가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렘슬립, 낮은 수면 단계죠. 이때는 우리가 이제 꿈도 꾸게 되고 또 건드리면 쉽게 깨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성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요. 내려가서 다시 이제 각성도가 낮아지고 깊은 수면 단계인 넌렘 수면 단계에 도달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각성도가 올라오면서 렘슬립을 했다가 다시 각성도가 내려가는데 이전 단계처럼 깊은 수면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넌렘 수면이긴 하지만 얕은 단계 넌렘 수면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렘슬립을 했다가 다시 각성도가 내려갔다가 다시 각성도가 올라오면서 렘슬립 위주로 수면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언제 일어나야 우리가 깨어나게 잘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타이밍이죠. 각성도가 낮아지는 이 타이밍에 일어나야 우리가 깨어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타임에서 내가 30분 더 자면은 어떻게 돼요? 각성도가 오히려 내려가니까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잠은 더 잤어도. 또는 넌렘 수면으로 각성도가 많이 떨어진 단계에서 일어나는 분은 정말 일어나는 게 어렵겠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30분 정도만 수면 시간을 좀 늦춰도 각성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일어나니까 훨씬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 타이밍에 일어나는 분은 내가 수면을 충분히 자는 것 같은데도 더 피곤하죠. 이런 분들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30분만 늦춰 오히려 일찍 일어나게 되면 각성도가 내가 높을 때 또는 렘 수면 단계에서 내가 일어나게 되니까 훨씬 가볍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1시간 수면 시간을 당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좀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잠을 덜 자니까 피곤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개운하게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알고 봤더니 아침형 인간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수면 사이클이 맞게 된 거죠. 그 다음엔 또 뭐가 중요하면요, 잠이 드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수면 단계에서 각성도가 점차 내려가서 넌렘 수면에서도요, 깊은 단계의 넌렘 수면에 도달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면역력도 좋아지고 클림프 시스템도 잘 작동해서 치매도 예방이 되고 신체 기능도 회복이 되고 이런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이 단계가 바로 깊은 단계 넌렘 수면. 그래서 이 깊은 단계의 넌렘 수면이란 어떤 거냐면요, 흔히 말해서 어버가도 모른다 이런 상태의 수면 단계입니다. 사실 최근에 저희 둘째가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쾅 소리가 나서 제가 놀래서 달려가 봤는데 둘째 아이가 떨어진 채로 그대로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울거나 깨는 것도 하나도 없이요. 이 정도가 뭐냐면 바로 깊은 단계의 넌렘 수면 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깊은 단계의 넌렘 수면 단계에 도달하려면 자는 시간, 입면 시간도 중요해요. 언제예요? 바로 10시에는 입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나 새벽 2시에 잠을 자줘야 키도 크고 좋다,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면 시간을 내가 10시에는 잠이 들어야 깊은 단계의 넌렘 수면을 한 사이클, 그 다음에 2사이클 이렇게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늦어도 12시에는 잠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새벽 2시 이후에 잠이 든다 그러면은 잠자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깊은 단계의 넌렘 수면 단계 이거는 도달하지 못하고 여기서부터 수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수면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 면역력 증가, 대사 기능의 회복 이런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잠을 자주 자도 개운하지가 않다, 또는 면역이 떨어지고 피로감이 심하다, 치매나 이런 질환들도 걱정이 된다, 또는 성장기 친구분들은 키도 크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입면 시간을 10시, 늦어도 12시에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깊은 단계 넌렘 수면은 사이클을 가져가야 이런 효과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당뇨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 바빠집니다. 왜냐면 주무시기 4시간, 최소한 3시간 전에는 저녁 식사를 마치는 것으로 저희가 권장해 드리는데 적어도 7시 이전에 저녁 식사를 마쳐야 내가 10시에는 잠이 들 수 있겠죠. 그리고 7시간 정도 수면을 하면은 인슐린 저항도 줄고 식욕도 조절이 되고 혈당도 좋아지고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수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수면이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라 신체 기능이 회복이 되고 면역력이 증강이 되고 호르몬과 대사의 균형을 맞춰주는 생존의 시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중에서 7, 8시간에 해당하는 수면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내일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수면 상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공감점이 있거나 또는 실제로 이렇게 했더니 내가 수면이 좋아지고 나한테 잘 맞더라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함께 나누고 저도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우리 꿀잠 자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